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방금 서울중앙지법 합의 22부 재판장은 김세윤 부장판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신청한 구속 연장을 받아들여서 영장을 다시 발부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뒤에는 풀려 나오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장을 계속 집행하고 또 추가 기소를 계속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 동안 재판받다가 선고 한번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바로 구속 기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이 끝났는데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법을 빙자해가지고 이 헌법 정신을 어기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나본 모든 법조인들, 그 사람이 변호사라든지 검사든지 판사들인지 일치되게 하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 법이라는 게 전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상식에 기초를 해야 되고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92조의 구속기간 제한 취지는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 불투명, 재판 지연,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헌법재판소 2001년 6월 28일 판결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왜 구속 연장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풀어줄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인데 맨 처음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요것이 빠져 있었으니까 요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요 사건에만 기초해가지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인데 문제는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이미 거의 심리가 끝나가지고 더 들이댈 증거도 없습니다.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미 더 재론할 필요 없이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판단인데 다시 상식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동안에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석방된 박근혜 대통령이 인멸하면은 인멸할 증거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인멸을 합니까? 그럼 그것을 인멸하면은 재판에서 질 정도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왔는데 그것도 보통 재판이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한 분 나가면 종일 하는 우리나라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거의 살인적 재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심을 할 수 있을 만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한다면 이건 완전히 재판부가 재판을 잘못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해서도 진실이 결심을 할 정도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수사를 잘못한 거죠. 아니, 수사 잘못하고 재판 잘못한 책임을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씌우죠? 검사 판사가 잘못해놓고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재판도 더디고 증거인멸을 하면은 판단이 뒤흔들 정도로 불시일 수사를 했으니까 더 추가로 구속해가지고 재판하고 뭐 추가 수사를 하겠다? 추가 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정의에 반하고 이것은 인륜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륜에 반하는 거. 그러나 이런 반헌법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법리나 상식에 기초하면 당연히 연장 신청이 기각되어야 하지만은 여론의 눈치를 본다든지 권력의 눈치를 본다든지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이 상당히 이념적으로 한 군데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을 종합을 하면은 아마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명백한 판례와 헌법 정신과 법리를 위반하면서 단순히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더 잡아놓는다, 더 가두어 놓는다 하는 선고를 내릴 정도의 재판부라면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느냐, 검사 판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넣을 수 있다면은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한테는 검사 판사가 어떤 식으로 대하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법치는 이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군사 독재라고 비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악용한 독재는 군사 독재보다 더 위험합니다. 법을 악용한 독재니까요. 또 집단 독재, 요새 좌파 독재란 말이 나오는데 집단 독재는 1인 독재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 좌파 또는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러겠지만 그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계층이 되는 거죠. 계급 독재 비슷하게 됩니다. 북한 독재가 어떤 1인 독재보다, 어떤 군사 독재보다 더 가혹한 독재인 이유가 바로 그게 이념적 독재이고 집단에 의한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치가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촛불혁명을 부르짖는 이 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검사, 판사가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한국의 법치는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제시대로. 요새 촛불혁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촛불혁명이란 말은 법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혁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해서 선동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니까 검사 판사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모양인데
이 지식인이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인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겁한 것은 여론에 굴복하는 것이다. 여론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 말을 이번 이 구속연장 조치를 취한 이 재판부한테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인이, 지성인이 잘못된 여론에 굴복하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가난과 굴욕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한 사드 배치 결정이라든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라든지 좌편양 반국가적 교과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옳은 조치입니다. 한일 군사 보호협정 체결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사드 배치를 하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은 1년 연장하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것은 국가 전체의 진로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재판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서 재판을 하면은 어떻게 법치가 무너집니까? 나라가 망합니까?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민족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구속재판하는 소수의 검사, 판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불가침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마그나카르타 이후 8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은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바로 그 수많은 인명 희생 위에서 확보한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무너뜨리는데 판사가 앞장섰다. 이 독재자가 앞장선 것도 아니고 비밀경찰원이 앞장선 것도 아니고 고문경찰이 앞장선 것도 아니고 판사가 앞장섰다. 그렇다면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 넣으면서 동시에 우리 사법부를 구속한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재판부, 김세윤 재판장 등 이 세 사람의 판사는 오늘 이 판결로 해가지고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미 오늘의 이 결정으로 해서 공평하지 못하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고 선고한 그 재판 결과를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승복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바뀝니다.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죠. 비합리적인 것은 논리적인 것보다 못하고
논리는 법보다 못하고 법은 권력보다도 못하고 권력은 하늘보다도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천은 민심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직필은 사람이 죽이고 고필은 하늘이 죽인다고 했을 때 그 하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때 오늘 이 재판부가 내린 이 구속 연장 조치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